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탐구활동사 그림으로 생각 전하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문자 요거는 우리 학교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상기시켜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정지해서 먼저 풀어보시고 이것만은 꼭 풀어보세요. 자, 1번 그림과 같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과 적외선 등을 장치하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를 그래프로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요거 실험 했었죠. 실제로는 아니지만 자,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다가 일정한 그래프 2번이 됩니다. 복사평형이죠.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태양 복사에너지 중 50%는 지표로 흡수된다. 맞나요? 네, 맞죠? 2번 태양 복사에너지 중 20%는 대기에 흡수된다. 20%는 대기의 흡수라고 적혀있네요. 3번 태양 복사 에너지 중 30%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된다.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됩니다. 4번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50%다. 맞나요?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70%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평균 기온을 유지한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그림은 1880년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이산화탄소 양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기억,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이다. 맞죠? 기온을 높이는 온실기체입니다. 니은, 이산화탄소 증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그렇죠? 디귿, 1880년 이후 해수면의 높이는 상승하였을 것이다.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해수면의 열 팽창으로 또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름과 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취 기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9가 8-02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상대 습도, 단열 팽창 및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과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구름과 강수입니다. 자, 우리 하늘에 구름이 있죠. 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비는 어떻게 올까요? 자, 이런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에 의해서 구름이나 이슬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 비도 이런 공기 중에 수증기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수증기, 구름, 강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우리 공기 속에는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겠죠.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맑은 날. 젖은 빨래를 널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래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빨래가 마릅니다. 빨래에서 증발한 물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됩니다.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합니다. 또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습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가 낮을 때는 건조하고 높을 때는 습합니다.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일정해도 상대 습도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네, 어떻게 잘 봤나요, 여러분? 네. 자, 알아들은 말도 있고 못 알아들은 말도 있을 텐데 한번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상대 습도는 일단 좀 접어두고요. 우리가 기온에 따른 이제 습도 변화보다는 이 수증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나타낼까? 입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날에는 젖은 빨래가 잘 마르죠. 그렇죠? 컵에 담아둔 물은 줄어듭니다. 이는 물이 증발하여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 대기에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아시죠?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기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줄 끄시고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 동그라미. 이때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줄 끄시고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이 나타나는데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프만 단순히 봐서는요. 20도시에서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20도시는 여기인데요. 20도시에 공기 1kg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얼마이죠? 네, 여기 적혀있죠? 14.7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0도시에는 27.1, 10도시에는 7.6, 0도시에는 3.8 이렇게 수증기량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서요. 자, 우리가 지금 상태 변화라고 있는데요. 1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는 기체 상태, 수증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 구름, 안개, 이슬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죠? 네, 그렇죠. 액체 상태입니다. 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여기는 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수증기와 물. 수증기는 기체 상태고 물은 액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에서 물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억나요? 네, 액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응결, 액화, 응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은 우리가 기화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바로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는 액화, 기화 이렇게 썼지만 지금 이제 수증기와 물에서는 일상적인 이제 단어로도 많이 쓰는 응결과 증발이라고 한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응결과 증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온도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달라지면 또 다른 조건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도씨의 공기에서 자, 요 그림이 있는데요. 자, 요 그림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냐면 비커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비커에 물이 표면에서 나가는 거, 표면에서 물방울이 나가는 거, 증발이죠. 나가는 물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물이 더 많은 상태, 이것이 이 앞부분이 이 지금 증발이 더 많은 거예요. 응결보다 증발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 바로 증발을 나타내는 겁니다. 증발을 나타낸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세 번째 거는 이 밖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는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자, 요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같은 상태, 이게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같다, 즉 증발과 응결량이 같은 상태. 그래서 수면에 변화가 없어요. 수면에 변화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 지금 물이요 표면에서 자꾸 나가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로 계속 지나가다 보면 표면의 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물을 떠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 공기중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바깥의 공기가 너무 많아서 안쪽으로 쑥 들어오는 상태, 이런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포화 상태가 되면 물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교실에 컵을 놔두고 물이 증가하는 경우는 비가 오지 않는 경우 아니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정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수증기를 계속 주입해주면 물방울이 점점 이렇게 쌓이면서 그런 물방울이 되는 그런 상태를 과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 됐다가 바로 이제 포화 상태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불포화 상태에서는 증발이 주로 일어나고 이제 포화 상태나 과포화 상태에서는 응결이 주로 일어나겠습니다. 응결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1번 물이 이제 증발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죠? 우리 책에서 네, 그렇죠. 빨래가 마른다,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고, 또 이런 빨래가 마른 이 증발의 이제 그 경우에서는 컵 속의 물도 줄어듭니다. 증발을 하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 이것을 증발이라고 하고, 응결, 얼음컵 표면에 뭐가 생긴다? 물방울이 생긴다.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그 다음에 욕실 거울에 어떤 거? 네, 김이 서린다. 김이 서린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이것이 응결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갑자기 왜 하느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그 다음에 물방울로 응결되거나 또는 표면에 있는 물이 증발되는 그 상태가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은 상태, 이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발과 응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증발만 일어나고 응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포화 상태에서는요, 증발이 응결보다 더 많이 일어나면 컵 속의 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증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증발과 응결 중에서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증발의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랑 똑같아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우리 이제 1학년 때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뭔가요? 기온이 높을수록, 그쵸? 바람이 세게 불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공기와 만나는 물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수증기량이 나오는데요. 제가 선생님 벌써 써버렸는데, 자, 수증기량 중에서, 자, 우리 책에 엄청 짧게 딱 나왔는데 선생님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있어요.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이라고도 하고요. 공기 1kg 속에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뭔가요? 포화 수증기량, 아까 우리 책에 있었죠? 책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포화 상태의 공기. 이제 실제 상태의 공기가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포화됐을 때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한계가 있는 거죠. 최대로 먹었을 때, 최대로 이 공기가 이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때의 상태를, 그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과 온도의 관계. 그런데 이 공기가 딱 수증기량 5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 공기가 온도가 증가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감소하면 좀 적게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 온도. 여기서는 기체의 온도, 기온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도시에서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4자리라고 치면 10도시에서는 똑같은 1kg인데 3자리로 줄어들고, 30도시에서는 똑같은 1kg인데 5자리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수증기가 모자라겠죠. 그죠? 들어갈 자리가 모자라겠죠.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물이 응결돼서,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 자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변의 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증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있어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포화 상태는 일정한 부피의 공기가 최대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표면에서 나가는 분자수와 들어오는 분자수가 어떻다? 네, 같다라는 거죠.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발과 응결이 같아서 물 표면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래프, 아까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죠? 이 그래프에서 이 선 위에 있는 것은 이 온도에서 최대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다 포함한 거예요. 공기가 최대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이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그러면 포화 상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A, D, F. 이게 포화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A, D, F. 자, A점 먼저 보겠습니다. A점은 기온이 몇 도예요? 30도입니다. A점은 기온이 30도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세로축 30.4. 30.4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못 빠졌네요. 30.4. 자, 얘가요, 30도씨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30.4인데요. 딱 30.4 가지고 있어요. 그죠? 빨간 점은 30.4인데 검은색 그래프도 30.4자 딱 맞잖아, 그 위에. 그래서 이것을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불포화 상태는 어딜까요? 그럼 이 선, 이 높이에 못 미치는 거죠. 뭐예요? 네, E가 되겠습니다. E. 과포화 상태는 뭔가요? 이 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넘어선 건 뭘까요? B, C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점을 포화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점으로 가거나 B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A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점의 공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 세로 올린다는 말은 뭡니까? 온도는 그대로고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수증기량을 더 추가합니다. 얼마나 추가하면 될까요? 요 차이만큼. 이 차이만큼 증가하면 되겠죠. 이 차이가 얼마예요? 30.4에서 17.3을 뺀 13.1 만큼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곱미터에서 킬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고 자 공급해주면 된다. 그러면 자 이 점에서 D점으로 가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그대로고요. 뭐를 해준 거야? 온도를 낮춰준 거죠. 얼마나 낮춰줬어요? 30에서 20으로 10도씩 낮추면 바로 포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자, 6번과 7번 선생님이 한번 이 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30도죠. 30도시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죠? 30.4g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실제 얘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네, 지금 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17.3g입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보다 실제 가지고 있는 게 적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화 수증기량 영양 요인이라고 있는데 바로 기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기온만이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바로 이슬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슬점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기온은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슬점에 대해서는 책이 안 나오는데